최재형 의원입니다.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국감에서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의 그 탈시설과 관련해서 네. 장애인 거주 선택권이 보장돼야 되고 또 자립지원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그리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립지원 주택에서의 학대 인권 침해 등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탈시설이 탈시설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추진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아마 문제가 됐던 퇴소의사 확인 절차 관련해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주거환경비 개선비 지급 또 자립지원 전담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애인 거주 시설과 관련해서 입소를 희망해서 이미 입소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금년 6월 말 현재 1,200여 명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수용 가능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 봤더니 장애인 거주 시설의 정원 대비 인원을 보면은 수용 가능 인원은 약 4,700명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용 여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측에서는 이제 그걸 축소해 나가니까 또 여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대기자 같은 경우는 특정 시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대기하는 상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장 큰 인원은 지금 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미 법에 이제 정원이 30명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기왕에 그 확보된 정원은 그대로 두고 있지만 문제는 이 전체적인 복지 시설을 좀 소규모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도를 보면은 그 정원이 30명이 넘어가면 기왕에 이제 그 많은 정원을 이미 배정받은 시설의 경우입니다. 초과 인원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절반 이하로 삭감하고 또 시설 증개축 사업 지원 대상에도 제외하고 있어서 시설에서는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지원 단가가 너무 적고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좀 그 수용에 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을 소규모함으로써 소수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는 인정이 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수용 여력이 충분하다면 30명 넘는다고 무조건 뭐 1인당 지원액을 반 이상 감축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어느 정도 인원까지는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고 복지부에서 보기에 야 이거는 좀 인원이 너무 많다 할 경우에 좀 추가적으로 그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유연성 있게 좀 제도를 운영하신다면 시설에 들어가서 좀 거주하고 싶은 장기 대기자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이게 30명이 된 것은 2011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은 이제 30명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 개정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럼 적용이 배제가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쾌적한 그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이 됐는데 이런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외적으로 이것을 완화될 수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시설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설의 규모나 인력으로 봐서 좀 더 수용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어떤 그 보호나 인권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좀 더 충분히 지원을 해주셔서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거주시설에서 퇴소할 때 그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또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 민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과정에서 이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퇴소가 가능한지 여부 또 장애인 지원 주택에서
그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자체 협의된 민간협의체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보면은 전체 뭐 229개 협의체 중 의료인이 포함된 경우는 1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탈시설 관련해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탈시설이 합당한가에 대한 그 판단할 때 의사의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러한 탈시설 여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 전문적인 소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지자체 못한다면 광역 지자체라도 의사가 참여해가지고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조치라고 의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탈시설 로드맵 2021년도에 작성된 게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 수정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작년에 200명, 올해 400명, 내년에 600명 누적 인원이 이제 탈시설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까지 탈시설에서 자립주택에 들어간 인원은 8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목표 대비 이렇게 그 실적 인원이 적은 건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주할 주택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맞게 개조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좀 필요가 하고요. 또 그 이외에 이제 그 보호자의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예. 2021년도에 발표된 로드맵을 보면은 41년까지 1인 단독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그러니까 튜브 섭식 등으로 1인 단독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2,200명을 제외한 그거는 모두 탈시설하는 계획.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계획 자체가 너무 좀 예. 지나치게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기 계획이고 그 원칙에 따라 갖고 이제 세부 계획을 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 했을 때 하고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이게 그 강제 시설에서 나오셔가지고 장애인분들도 본인의 선택에 맞게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맞도록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그 지원 주택도 좀 다양하게 예, 맞습니다. 좀 마련하시고 네. 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통합해서 그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거주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의사도 좀 예, 존중해 맞습니다. 주시면서 좀 다양하게 저희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